예,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2주택 중과제외주택 할 차례입니다. 페이지 34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세금의 정석이라는 책을 갖고 쭉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중에서 2주택 중과제외주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택 중과제외주택과 마찬가지로 2주택 중과제외주택도 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2주택 중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과를 제외하겠다. 그래서 1호부터 해서 14호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6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2호까지 있었는데 올해 이제 13호, 14호가 이제 신설됐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1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살펴본 3주택 중과 제외주택 1호에도 똑같이 있었죠. 양도일연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타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이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도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양도일연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2호에서는 3주택 이상 중과제외주택이 열거되어 있었잖아요. 그 열거 항목 중에서 2호부터 8호에 2까지가 있었거든요. 2호가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3호가 조세특례자범성 감면대상주택, 4호가 장기 사원용주택, 5호가 조특법상 감면대상주택, 6호가 문화재주택, 7호가 상속주택, 그리고 8호가 저당권 실행 및 채권 변제로 취득한 주택, 8호의 2가 가정 어린이집으로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이 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 중과 제외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양도하는 주택이 아까 1호부터 8호의 2까지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3주택 중과 에서도 제외됐듯이 2주택 중과에서도 제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3호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취득한 주택입니다. 일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한 전학 사유에 해당해가지고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게 이제 비주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주택이 학교 소재지, 직장 소재지, 질병 치료, 요양 장소와 같은 시군구에 소재해야 되겠죠. 당연히. 취득 당시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이고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이 비주택, 즉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을 3년 내 양도할 때는 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제4호는 수도권 밖 소재 주택입니다. 내가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취약이라든지 근무상 형편이라든지 질병 요양, 그 다음에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사유로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는 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제5호는 동거분양 합가주택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1댁을 소유한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분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칩니다. 그럼 2주택이 됐죠. 그 2주택 상태에서 먼저 한 주택을 10년 내 먼저 양도합니다. 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 이상하죠?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아닙니까?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비과세가 적용받으려면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즉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양도일 현재 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거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주택 상태인데 이렇게 2주택 중과 제외주택으로 열거되지 않으면 중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최소한 중과되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의무에서 제6호에서 혼인합가주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럼 2주택이 됐겠죠? 그리고 합가 일로부터 그 결혼 그 혼인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물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중과를 배제하겠다. 동일한 논리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소한 양도세가 중과되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호 소송 중인 주택입니다.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입니다. 3년이 경과하면은 중과가 될 소지가 있어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8호는 일시적 2주택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과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그런 주택은 아니고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단순해요. 중과에서의 중과 배제가 되는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그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인지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일시적 2주택인지에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이라면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야 되죠? 기간에 따라서 3년, 2년, 1년으로 구분되잖아요. 즉 신규주택 취득일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는 3년,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는 2년, 그 이후부터는 1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은 3년 안에 이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정 비조정 여부에 불문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내 양도하는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3년을 경과해서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중과가 적용되겠죠. 근데 그때도 예외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경매를 신청하거나 공매가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의해서 현금 청산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 등이 해당 매도 금액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년이 경과했다 할지라도 중과가 배제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하고 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가 좀 엄연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는 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비과세 특례하고 2주택 중과 제외하고 엄연히 구분해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주택 중과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런 쟁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주택이 기타 지역에 이제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B주택은 서울에 있고 C주택은 수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할 때 기타 지역의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어떻게 되죠? 중과에서 제외되죠. 만약 그런 논리로 본다면은 이 기타 지역, 즉 천안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는 제외한 다음에 본다면 이 B주택과 C주택은 종전주택이 될 수도 있고 C주택이 신규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B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양도하면은 어차피 A주택은 기타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기 때문에 중과대상에서 주택수에서 판정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주택 판정할 때 얘는 빼고 이 B주택이 중과 제외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게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갑설은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을 포함해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중과가 적용되는 게 맞다라는 이제 의견이었고, 의설은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은 제외해야 된다. 그럼 얘 제외하고 B주택과 C주택 둘 중에 이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최근 이거와 관련된 이제 뭐 조세심판원, 그 다음에 국세청, 그
그 다음에 기재부의 유권 해석에 따를 경우에는 이 기타 지역의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외하지 않고 2주택 여부를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중과제외는 적용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일시적 2주택 중과제외 규정은 딱 주택이 두 채였었을 때만 적용된다. 그때 기타 지역에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빠지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호 한번 볼까요? 소형주택입니다.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팔 때는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준시가의 1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사업 시행구역에 소재한 주택, 여기에 있는 주택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라 할지라도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그러니까 중과 제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가 중과 제외가 되는 거고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주택과 B주택 딱 두 개의 주택만 갖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에서 A주택을 먼저 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주택은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중과 대상 주택수가 두 채이기 때문에 얘는 중과가 됩니다. 이 주택 중과가 적용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 A주택을 먼저 양도하지 않고 이 소형주택인 B주택, 같은 서울에 있습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수, 중과 대상 주택수가 두 채이죠. 그럼 중과돼야 되는데 우리 중과 제외 규정에 뭐가 있어요? 소형주택이 있잖아요. 이 소형주택을 양도했었을 때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중과를 배제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두 채인데 처분 순서에 따라서 중과가 제외될 수도 있고 중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즉 2주택에서 중과가 제외되려면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를 해야 된다. 소형주택 외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소형주택과 관련돼서는 3주택 중과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 3주택 중과에서 소형주택이 중과 제외주택으로 열거된 규정이 없습니다. 2주택 중과 딱 두 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이 소형주택이 중과 제외주택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했었을 때만 중과가 적용된다는 거. 그러면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하나가 소형주택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는 비과세를 받는 게 세부담적인 면에서는 가장 절세되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도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양도하기 전에 항상 절세 전략을, 그다음 매도 순서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중과 대상 주택, 2주택과 관련돼서 살펴보고 있는데 나머지 그 중과 제외 규정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